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해당이 되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고용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바뀌게 돼요. 자, 그 다음 2번 식대는 회사에서 점심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 비과세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밥 안 줘요. 우리 밥 안 줘. 월급에 줄게.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과세 한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야간근로 수당은 월정에 210만원 이하 연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연 240만원 공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육아수당은 자녀가 7세 이하인 경우 10만원 비과세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나이가 틀렸고요. 그리고 금액도 올랐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0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어요. 육아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입니다. 자, 1번 국민연금에 의해서 받는 유정연금.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한 게 있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국민연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남은 가족분들한테 유정연금이라는 방식으로 일시불로 이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비과세입니다. 돌아가신 분도 안 그리 힘든데 세금까지 걷어봐요.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받는 퇴직연금. 이건 비과세가 아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세금 납부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 3번 산업재해보상에서 의해 받는 연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일했어요. 막 손을 엄청 크게 다쳤어요. 나 일 못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산재를 해달라 했어요. 산재를 했어요. 산재를 통해서 나는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일도 못 가겠는데 세금까지 걷어봐요.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비과세입니다. 4번 국군 포로법에 의해서 받는 연금. 뭐 거제도 수용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6.25 전쟁 때 거제도 이제 포로 수용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국군 포로법에 의해서 받는 연금이잖아요. 이거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삶이 많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세금 걷어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용의 부양가족 자료이다.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세 공제 금액은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녀가 3명입니다. 용유, 용계, 용년 이렇게 돼 있어요. 용자 돌림이죠. 자, 이건 알아셔야 돼요. 자녀세 공제는 7에서 20세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녀 수당이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넣는 거고 18세, 16세에 해당하는 그 2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명일 때는 15만원, 2명일 때는 30만원, 3명일 때부터는 30만원 플러스 30으로 해서 곱하기 명수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 몇 번? 정답은 2명이니까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가 아닌 것, 보기에 나열된 자산만을 가정합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 다 자산이니까 양도소득세냐 아니냐 판단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은 당연히 양도소득세 나오는 거죠. 국내 주식 중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돼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됩니다. 영어권,
당연히 되죠. 근데 4번은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권 상장 주식주 소액주주 양도.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되는데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거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의 신고 납부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단 성실사업자는 6월 말까지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자 소득 및 퇴직 소득만 존재하는 거주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하고 퇴직 소득만 존재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자 소득이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3번 사업소득은 중간 예납으로 모든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없어요. 이거는 그냥 중간 예납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확정신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4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맞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연말정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연말정산 실시는 1월분 급여 지급 시한다. 1월분이 아니고 2월분 급여 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연금 소득만 있다고 하면은 이럴 때 연말정산하고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입니다. 2월분에 실시를 합니다. 자, 2번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신고 납부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맞죠? 3번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15%만큼 세액 공제한다. 맞습니다.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실시하는 경우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답은 1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근로소득자의 급여는 연말정산 실시를 하고 충결 다 되죠. 원천징수 다 하죠. 비실명 채권은 원천징수 합니다. 얘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30에서 90%만큼 하고요. 복권 남청 소득은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사업 소득자의 상가 임대료는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주거용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상가용은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번의 답은 4번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다음 중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 구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거주자 이소정씨는 주식회사 JB의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당 26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세금 계산할 때 일용자는 1급액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26만원에서 15만원만큼 빼줘요. 그럼 얼마 남냐면은 11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맞죠, 이거는. 세율은 얼마냐면은 6%만큼 해줘요. 그러면 11만원에 6%만큼 적용을 하면은 6,600원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근로세액공제는 45%만큼 빼야 돼요. 그래서 얼마에 빼냐면은 6,600원에서 0.45만큼 해주면은 2,970원이 돈이 나가야 되는 건데, 돈이 빠지는 건데, 얼마나 돼 있어요? 3,630원 돼 있죠. 잘못 계산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익만큼 빼서 된 금액이 얼마냐면은 3,630원만큼 내가 신고 납부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국내 공장에서 제조된 장갑이 부가가치세 포함 13,200원에 장갑 도매상에게 매출합니다. 장갑 도매상은 이윤을 붙여 16,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장갑을 부가가치세 포함 19,800원에 소비자한테 판매합니다. 이게 최종 소비자죠. 그러면은 상기거래에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가세 금액은 얼마냐? 이거는 다단계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19,800원. 근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부가세 포함이 19,800원이면은 거기에 이제 부가세만큼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110분의 10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게 1,8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10은 뭐냐? 10은 부가가치세 세율이고요. 110은 뭐냐면은 공급 가액을 100으로 보고요. 그 다음 플러스 세액을 10으로 봐요. 그래서 전체가 110이잖아요. 그래서 110 중에 10만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800원에서 110분의 10만큼 해주면은 1,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얼마냐면은 1,800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 신청이 불가하며 개업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사업자 개시 전에도 신청이 불가한 게 아니고 신청이 가능하죠. 하기 전에도 되고요. 하고 나서 후도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틀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도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3번. 겸업 사업자인 경우 과세 사업자로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한다. 맞아요. 과세 사업자로 하기. 겸업은 과세 면세 이제 하긴 한데 과세가 힘이 좀 세거든요. 그래서 신청해야 되는 게 맞고요. 4번.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소득세 그 법인세에 의해서 등록된 사업자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